평온을 무너뜨리는 교활함의 실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다정한 듯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만 따지고 드는 교활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우리의 삶을 소리 없이 흔들고 평온해야 할 노년의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착하다, 성실하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표면적인 인상에 기대곤 합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그 겉모습 뒤에 치밀한 계산을 숨기고 있어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틈을 파고들지요. 특히 오랜 세월 인간관계의 경험을 쌓아온 50대, 60대, 70대라 할지라도 교활함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고 필요하다면 친절과 호의를 아낌없이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활함의 본질은 단순히 영악하거나 눈치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을 설계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심지어 가족, 오랜 친구, 직장 동료조차도 계산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그 도움을 이유로 되려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잖아. 이제 당신이 나를 도와야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빚을 지운 듯 접근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호의로 보이지만 쌓이고 나면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교활함이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인데 교활한 사람의 행동은 바로 이 안정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의 계산된 말과 행동에 자꾸 흔들리다 보면 결국 스스로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조차 흐려집니다. 교활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불안을 심고 은근한 압박을 주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관계망을 짜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활함을 간파할 수 있을까요? 교활한 사람의 본질은 언제나 자기중심적 계산에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일에는 무심하고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둡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만 다정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평온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활함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들이 내 삶의 균형을 흔들지 못하도록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일상에서 발견되는 10가지 신호. 교활한 사람은 드라마 속 악역처럼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 작은 습관과 태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위선적인 친절입니다. 처음에는 과하게 다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호의를 베푸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내가 저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소한 거짓말입니다. 단순히 웃자고 한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심 없는 공감입니다. 아, 정말 힘들었겠네라며 맞장구를 쳐주지만 그 후에 보이는 행동은 전혀 다르지요. 이런 공감은 달콤한 말로 들릴 수 있으나 결국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주도했다고 말하지만 잘못되면 바로 남을 지목합니다.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도 은근히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자신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순간 사소한 트집을 잡거나 뒷담화를 흘려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요. 여섯 번째는 끝없는 계산 습관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늘 손익을 따집니다. 내가 더 많이 줬다, 내가 덜했다라는 식으로 결국 모든 관계를 장부처럼 기록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감정 조종입니다. 상대가 기쁠 때는 자신 덕분이라고 세뇌시키고 슬플 때는 위로를 빙자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윤리의 부재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공경에 빠뜨리더라도 자신이 유리하다면 거리낌 없이 행동합니다. 아홉 번째는 불공정한 대화 방식입니다. 논리적 토론이 아닌 비난과 압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며 결국 상대가 지쳐서 따르게 만듭니다. 열 번째는 비난과 회피입니다. 남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피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이 10가지 신호를 곱씹어보면 교활한 사람은 특별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약해진 틈을 파고드는 계산적 언어. 교활한 사람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언어입니다. 그들의 말은 얼핏 들으면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잖아 라는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좋은데 뭔가 부족해라는 식의 애매한 평가는 상대의 이미지를 은근히 깎아내리면서도 자신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언어 전략입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외로울 때 건네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듣는 내가 방법을 알지라는 속삭임은 큰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상대의 계산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곤 합니다. 이처럼 교활한 사람은 우리의 심리적 빈틈을 노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더욱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계산적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책임을 흐리는 방식에 있습니다. 나는 강요하지 않았어. 내가 선택한 거야 라는 말은 전형적인 교묘한 회피 전략이지요. 결국 상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탓하게 되고 교활한 사람은 책임을 피한 채 이득만 챙깁니다. 이런 언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 흐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 속에 숨어있는 계산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다정해 보이는 말이라도 그 말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의무를 지우는 형태인지 혹은 내 감정을 이용해 의존하게 만들려는 뉘앙스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순간에도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언어적 방패를 갖추어야 교활한 계산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노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해법 선한 거리두기. 교활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끊어내기가 아니라 선한 거리두기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마주하는 인간관계는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이웃, 오랜 지인 같은 관계는 매듭을 잘라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평온한 노후를 교란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흔드는 위험이 커지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리두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내 영역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긋기입니다. 선한 거리두기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감정적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우리의 감정에 침투하여 불안, 미안함, 의무감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정보의 거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 통장 내역, 가족사, 건강 문제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언젠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대화에 자주 참석하지 않고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는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의 평온을 위한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도와주겠다며 다가올 때 고맙지만 이번에는 내가 해볼게요라는 말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잦은 부탁이나 요구에는 요즘 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네요라고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에게 공격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패가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갈등을 줄이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교활한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거리두기의 본질입니다. 유형별 대처 전략 호의거지 책임 전가 대응법. 교활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유형별로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과도한 호의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호의라도 즉시 갚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얻어먹었다면 바로 커피를 사거나 작은 도움을 받았다면 즉시 고맙습니다와 함께 간단히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빚을 무기로 더 큰 요구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돈, 건강, 가족 문제와 관련된 말은 반드시 이중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건 절대 손에 안 봐라고 장담한다면 오히려 그 말 자체를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이 드러났을 때는 논쟁을 길게 끌지 말고 그 부분은 내 기준과 다르니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과 친척 관계에서도 이런 유형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공으로 삼고 실패하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특징이지요. 이런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진행해야 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문자, 메모,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면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부탁을 받을 때는 모호하게 알아볼게라고 대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교활한 사람들은 감정을 조종하거나 불공정한 대화 방식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말싸움의 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면 승부보다는 우회와 회피가 훨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즉, 교활한 사람의 공격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직접 반격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당신의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작은 루틴. 지혜로운 대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천으로도 교활한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대화 기록하기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말이나 약속은 반드시 메모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더라도 기록은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루틴은 개인정보 절제하기입니다. 무심코 내 통장 사정, 건강 상태, 자녀 문제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누군가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화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반드시 공유해야 할 정보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 번째 루틴은 작은 거절 연습하기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한 번의 예스를 발판으로 점점 요구를 키워갑니다. 따라서 작은 부탁에도 이번에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루틴은 자존감 다지기입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면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나의 장점과 오늘의 성취를 기록해 보세요. 이 습관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안부 한 통 정리 일칸 걷기 첨보입니다. 교활한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를 건강한 관계와 생활 습관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해법입니다. 안부 전화를 통해 진심 어린 관계를 강화하고 물건 하나를 정리하며 생활의 주도권을 되찾고 첫걸음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작은 루틴은 반복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교활한 사람의 계산적 언어와 행동은 한순간에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내가 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당장 이 작은 루틴을 시작한다면 내일의 나는 훨씬 더 자유롭고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